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궁금하시죠? 2023년 12월에 498개 행정기관 또 공직유관단체 청렴도가 발표됐고요. 올해 1월에는 지방의회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정가영 청렴조사평가과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익위에서 20년 넘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지방의회하고 그 공공의료기관 청렴도가 발표됐다고 하셨는데 지방의회만 1월에 발표가 됐고요. 공공의료기관하고 국공립대학은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건 언제 발표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곧 발표가 되는군요. 그거는 곧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공공기관의 청렴도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부 업무, 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현재 청렴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부패 방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평가입니다. 네, 청렴도 평가 어떤 걸 평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궁금한 건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네, 그 청렴도 평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실태 감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렴 체감도는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객관적인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는 것이고요. 청렴 노력도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정비했는지 기관장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 같은 12개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 실태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징계나 기소나 유죄 판결로 부패 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고 네. 그거를 뭐 매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평가해서요? 예, 그렇죠. 그럼 2023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총 498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5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평가한 공공기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이 모두 악화되었는데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가장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관련 부패 경험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총 498개 네네.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나왔네요. 80.5점? 예. 네, 80.5니까 네네. 80점 정도. 네네. 기관별로도 이렇게 결과가 따로 나오나요? 네, 각 기관별로 청렴도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청 등 16개의 기관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이후에 한 달간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도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123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은 하락했습니다. 네. 123개가 상승, 더 많은 기관 134개가 네. 네, 하락했네요. 네. 등급이. 종합청렴도 1등급이 16곳. 이 정도면 좀 많이 나온 편인가요? 매년 하시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수치입니다. 작년엔 조금 더 많았고요. 올해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2023년에는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는 이거는 뭐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매년 합니까?
지방의회에는 선거가 있는 해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 작년에는 실시가 안 됐어요. 그 저희 청렴도 평가하는 어떤 큰 틀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개편이 돼서 개편된 모형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한 건데 지방의회는 작년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개편된 모형에 따른 평가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뭐 결과가 그러면 네, 나왔습니다. 예. 올해는 17개 광역의회하고 아까 작년이죠. 2023년에는 17개 광역의회하고 75개 기초시의회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요.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와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하면은 좀 낮은 수준으로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의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5.51% 나왔는데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공직자들의 부패 경험률이 1.99%였고 이 수치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네요. 17개 광역의회 그리고 75개 기초시의회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종합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8.5점.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지 않은 건데 이런 평가가 나오면 뭐 이 평가 결과를 그 기관들에 전달을 하고 뭐 자정 노력을 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대책을 뭐 풀어보십니까? 어떻게 네네, 해요? 그렇죠. 이 결과는 기관에 전달을 하고 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기관 실정에 맞는 노력을 이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권익위에서는 따로 뭐 준비하시는 건 없고요. 지방의회 청렴도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올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같은 반부패 법령 위반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법령별로 규정된 제도의 운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하고 반부패 법령의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에는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방 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을 하고 이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까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정가영 청렴조사평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